문화저널 20일 독자 여러분, 주간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8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강남의 아파트로 23억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알려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원내대표님의 강남 집값이 오르는 사이 대구 만촌동 우리 동네 아파트는 소폭 내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께선 강남 집값 시세 차익이 23억이라고 보도됐다. 지난 총선 때 대구의 제 아파트 바로 옆동에 주소를 두고 선거를 치렀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박근혜 정부 당시 통과된 부동산 3법을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 49명이 강남 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소유한 반포주공 1단지는 재건축 전에는 22억이었지만 3법 통과 이후 공시지가 기준 45억 원까지 상승해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전월세 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어찌해야 하나 싶다면서 책임감이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해야 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의 강력한 의지와 신호가 필요하다며 우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부터라도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서너 달 안에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이 SPC 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했다며 647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및 총수 경영진 법인에 대한 검찰 고발에 나섰습니다. 공정위의 움직임에 SPC그룹 측은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며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9일 공정위는 자체 조사 결과 기업 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명령, 과징금 647억 원 부과, 총수 및 경영진 검찰 고발을 결정했는데요. 검찰 고발 대상은 허영인 SPC 그룹 총수와 조상호 전 그룹 총괄 사장, 한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3개 법인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PC그룹은 밀가루, 계란 등의 통행세를 매기거나 밀다원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삼립을 지원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7년간 417억 원의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삼립이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며 통행세 발각을 피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은폐 및 조작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련의 사례와 관련 기업 집단 SPC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라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립의 매출을 높이고 주식 가치를 높여 향후 파리크라상 2세 지분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강력한 조치에 SPC그룹은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 계열화 전략이라며 삼립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로 승계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수가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과도한 처분이 이뤄져 안타깝다며 향후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입 브랜드 전기차들이 올해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을 휩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차지한 국내 보조금 비중은 절반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이에 국민 세금이 재원인 친환경차 보조금이 과도하게 테슬라에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지급 기준을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전기차, 수소차 판매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7% 상승한 16,359대였습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는 43.1% 감소했습니다. 신차 출시 지연, 대당 보조금 축소, 전기 충전료 인상 등이 겹치면서 국산 전기차 수요가 급감한 것입니다. 반면 수입 전기차 판매량은 564.1% 증가했는데요.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587.8% 늘어난 7080대를 판매하면서 수입 전기차 판매량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테슬라는 현대차 4877대, 기아차 2309대, 한국 GM 1285대, 르노 삼성 457대, 벤츠 115대 등의 판매량을 압도하며 전기차 점유율 43%를 차지하고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재원이 구성되는 친환경차 보조금이 과도하게 외국 업체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인데요. 협회는 올해 상반기 전기차에 투입된 보조금을 한 대당 평균 1,250만 원으로 계산할 경우 2천억 원을 넘길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결국 이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900억 원을 테슬라가 가져간 셈입니다. 2022년 중단 예정이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그린 뉴딜 기간인 2025년까지 유지된다면 정부가 테슬라에 이 기간 동안 1조 원 가까운 혈세를 퍼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5월 보조금 개편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프랑스 업체 푸조가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됐으며 독일도 최근 폭스바겐 전기차와 벤츠, BMW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도록 보조금 제도를 개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보조금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점,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자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5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고 2018년 이후 처음으로 8조 원대에 복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2020년 2분기 매출 52조 9,700억 원, 영업이익 8조 1,500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는데요. 2분기에는 데이터 센터와 PC 중심의 견조한 수요로 메모리 매출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스마트폰 등 세트 제품 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체 매출은 전분기 대비 4.3%, 전년 동기 대비 5.6% 하락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수익성 개선, 디스플레이의 일회성 수익과 생활가전 성수기 효과 등으로 전분기 대비 26.4% 증가한 8조 1,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분별 세부 실적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2분기 매출 18조 2,300억 원, 영업이익 5조 4,300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메모리 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모바일 수요는 비교적 약세였으나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증가로 데이터 센터와 PC 중심으로 수요가 견조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다만 낸드비트 성장률은 모바일 수요 약세와 일부 응용처에 대한 일시적 가용량 부족으로 시장 성장을 밑돌았습니다. 시스템 LSI는 모바일용 수요 둔화로 실적이 감소했지만 파운드리는 고객사 수요 일부 회복 등으로 실적이 개선을 이뤘습니다. 2분기 시설 투자는 9조 8천억 원으로 반도체 8조 6천억 원, 디스플레이 8천억 원 수준인데요. 상반기 누계로는 17조 1천억 원이 집행됐고 이 가운데 반도체가 14조 7천억 원, 디스플레이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10조 7천억 원 대비 6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와 AI, 5G 전장 사업 등 미래 성장을 위한 신기술 개발 등 코로나 사태 이후 변화될 사회와 경제 환경에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 6대 범죄로 한정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완성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 권력 분산을 위해서는 광역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30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논의한 것은 크게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로 한정, 광역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 개칭 등으로 3가지입니다. 먼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와 대형 참사까지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이번 개혁은 검경이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만일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를 때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수사기관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심야 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 절차 강화 방안이 인권 보호를 위해 포함됐으며 이는 검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검찰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도 시행합니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하는 것이 특징으로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나 업무 혼선 우려를 해소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은 김병기 정보위 위원이 신속하게 발의하기로 했으며 크게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치 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며 직원의 정치 관여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 통제도 강화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 개입 차단,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조속히 국정원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이 주택 및 차량의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려 늦장마로 인한 호우 피해가 큰데요.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이번 한 주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비롯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면서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